안녕하세요.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몽골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고요. 몽골 정부가 최근에 취한 조치들을 좀 강화했습니다. 첫째로는 중국 거쳐서는 몽골을 입국을 못하게 금지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몽골 국민, 자국민들도 중국으로 출국하는 걸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꽁꽁 싸매고 있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저는 주말에 와이프한테 혼났습니다. 아마 저한테 역마살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혼났는데요. 왜냐면은 또 집을 이사하게 됐습니다. 집을 구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게 제 역마살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도 전세를 살았는데 전세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이사한 적이 좀 있었어요. 여기 와서는 계속 이사를 하고 있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을 그냥 말씀드려도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몽골에서 아파트 또는 주택 임대하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를 알려드리고 나머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임대 형태고요. 당연히 전세는 없고 몽골에는 월세만 있습니다. 월세 가격은 주택 매매가의 한 7%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한 5, 6년 전만 해도 한 10%까지 높았었는데 좀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은행 이율이 13%씩 되는데 굳이 부동산에다 투자할 이유가 크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한 달 보증금 내고 나머지 1년 계약을 해서 다달이 내셔도 되고, 3개월치를 한 번에 내셔도 되고, 6개월치, 1년치 한 번에 내셔도 됩니다. 지불하는 개월수가 높을수록 조금 더 가격을 내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 임대를 알아보실 때 잘 이제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아파트 임대 가격이 한 달에 200만 투그룹이다라고 했을 때 그 200만 투그룹에 포함된 비용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나가는 비용들은 고정 관리비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한 15만, 20만 투그룹 아파트 단지마다 다른데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온수 비용, 난방 비용, 상하수도 비용 이런 것들 다 별도로 쓰는 대로 내고요. 그리고 전기세 따로 내고, 인터넷비는 따로 냅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집은 가구까지 다 완비해서 이런 비용들을 전부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장은 포함되어 있는지, 주차장은 보통 한 달에 20만 투그룹 정도 하거든요. 주차장은 별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부동산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복덕방이죠. 부동산 통해서 주택 임대도 하시면 되고, 매매 임대 공히 복비라고 하죠. 복비는 다 이제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복비에 대한 부담 없이 편하게 부동산을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직거래가 힘드시면 보통 복비가 1년 임대료의 한 달치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내고 하시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깎을 수 있는 건 다 깎으세요. 어쨌거나 제가 역마살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전에 살았던 아파트가 자이승의 잉흐증이라는 아파트입니다. 그때 신축 아파트였고 아무것도 전등도 안 달려 있는 상태에서 입주를 하고 했는데 1년은 잘 살았어요. 1년은 사람도 막 이제 입주 시작해서 쾌적하게 잘 살았는데, 1년이 지나자마자 집주인이 10만 투그룹을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싸게 들어와서 오케이 10만 투그룹 하고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째 접어들고 1년 반 정도 되자 이제 입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 단지에 문제가 발생해서 온수도 안 나오고 전기는 툭 하면 끊기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몽골 사람들 사이에서도 잉흐증이 살기 나쁜 아파트로 지금 악명이 꽤나 올라가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찾아보니까 난방하고 온수를 할당받은 공급량이 각 세대별로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실에 전화해서 뜨거운 물 안 나와 그러면 한 30분 있다 뜨거운 물 나옵니다. 이쪽 틀어줬다가 누가 이제 불평 전화하면 다시 일로 틀어주고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있던 차에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이 또 10만 투구로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계속 집값을 올리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온수 문제도 있고 난방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바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사를 했는데, 계약을 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우리 오래 살 거다. 3, 4년 살 거고 안 팔았으면 좋겠다. 임대료 안 올렸으면 좋겠다. 다 합의해서, 네, 그래서 이제 입주를 해서 지금 1년이 됐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계약 끝나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1월, 12월 말 1월 초였죠. 집을 팔겠다는 거예요. 1월 30일까지가 계약인데, 그래서 집이 팔릴 때까지 매달 이제 월세를 내는 걸로 해서,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쉽게 팔릴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딱 계약 끝나는 날 뜬금없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고정관리비 말씀드렸는데 그게 20만 투구록 되거든요. 저희 아파트 단지가. 그거를 집주인이 내주는 걸로 돼 있는데 갑자기 뭐 내주기가 싫었는지 내준 적도 없어요. 제가 이제 뭐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11달치를 내고 이번 이제 집세에서 차액만큼만 지금 월세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게 너무 뭐 갑자기 주기가 아까웠는지 그거를 우리 보고 내라고 해야겠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20만 투르기 올라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뭐 1년 계약을 하자 뭐 이러면은 제가 한 뭐 10만 투르만 올리자라고 저도 어쨌든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해보겠는데 3달 뒤에 집을 살 사람이 와서 살지 안 살지를 최종 결정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집세를 올리는데 딱 3달 계약만 하고 집이 안 팔리면 다시 1년 계약을 하자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3달 동안 20만 투구로 올려주면은 60만 투구로기면은 야 이사를 가겠다 그 돈으로 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사 가야 될 건데 굳이 월세를 올려줄 이유가 없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누구나 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나요? 3달 뒤에 집을 팔지도 모르니까 그냥 지금 그대로 살고 3달 뒤에 집이 팔릴지 안 팔릴지 봐서 결정을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인데, 물론 나라마다 상식이 똑같진 않습니다. 나라마다 뭐 상식이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무슨 상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나간다고 했죠. 어차피 3달 뒤에 집이 팔릴 수도 있는데 굳이. 그래서 어쨌거나 부동산 가서 이제 집을 알아본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지금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이에요. 거기 이제 중개인들, 직원들도 듣더니 그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네. 집을 팔지도 않겠다. 집세를 올리지도 않겠다. 뭐 이런 것들 다 약속해놓고서 이제 와서 뭐 집세를 뭐 올리겠다, 뭐 파내겠다. 그러니까 저는 집주인의 생각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번 달은 그냥 그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2달치 임대료 몇백만 투구르기 자기한테는 손해인데 그냥 그대로 살다가 집이 안 팔리면 다시 얘기하자라고 하면 될 걸 갖다가 굳이 안 되겠다. 그걸 집세를 올려야겠다고 해서 누가 2달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2달치 그렇게 비어있는 손해가 되는. 그래서 팔리면 다행인데 안 팔리면은 또 이게 몇 달이 비어 있을지도 모르고 부동산 통해서 또 이제 임차인 구하게 되면은 또 거기 커미션 줘야 되고 지금 그 가격에 임대를 할 수 있으리란 보장도 없고 이래저래 꽤 큰 손해를 보게 될 건데 저는 집주인의 머릿속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몇백만 투구로 받는 것보다 60만 투구로 내주는 게 너무 아까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반적으로 다들 이제 몽골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매년 집세 올리는 게 맞냐라고 했더니 안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라서 이제 계속 올리는 거고, 뭐 짐도 많고 애기들도 있고 하니까 이사하기 힘들어 하니까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 외국인 애들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집세를 올리겠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는 좀 귀찮더라도 이사를 하는 경우인데 이번 집주인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더하기 빼기의 문제 아닌가요? 저는 조금. 근데 이런 경우가 지금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업하면서 다른 업체들과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마트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좀 관심이 있어 해서 같이 해볼까 해서 저랑 한 2번, 3번 정도 미팅을 했어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우리 공짜로 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갑자기 화가 확 나가지고 정말 제 직원한테 그대로 통역하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땅 파서 장사하나요?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협상을 결렬시켰습니다. 제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자기네는 공짜로 했으면 좋겠다. 돈 주고 싶지 않다. 그게 불과 1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계약해서 일을 진행하던 업체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제품을 또 다른 곳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수익이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그러니까 이제 판매 비용을 이제 쉐어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수익을 우리한테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듣고 있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니네 돈 벌고 장사하는데 일종의 투자고 나한테는 물건 사가면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공짜로 달라는 게 어딨냐 그랬더니, 우리는 상관없고 어쨌든 공짜로 달라, 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 멈추겠다,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말도 없이 그냥 내려버렸어요. 내려버려서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외국인이라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은 제가 두 손 들고 미안해 알았어, 니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일종의 갑의 입장에서 저를 휘두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하는 거를 계속 요청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바로 한 보름 뒤에 다른 데랑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도 이제 아쉬우니까 저한테 바로 얘기는 못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계속 돌려가지고 그걸 계속 찌르는데, 제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면은 저는 어떤 몽골 사람들, 그러니까 일부일 수도 있고 제가 만난 사람들은 어쨌든 다 그랬는데, 몽골 사람들의 상식이라든지 합리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전혀 이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사업 때문에 의논을 했던 업체들은 정말 all or nothing이에요. 우리는 뭐 비용 들이기 싫어, 우리는 다 공짜로 해줘, 우리만 돈 벌고 네가 돈을 벌지 안 벌지는 나한테 상관없어 라는 입장이니까, 제 입장에선 당연히 그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둘 다 윈윈하게 이걸 잘 공평하게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면 좋은데, 굳이 자기가 모든 걸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고집을 하거든요. 지금 집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고정 관리비 20만 투어로 매달 나가는 거 아까우니까 니네가 내라예요. 나중에 그 뒷단에 벌어질 어떤 그런 손익계산은 하지 않고 당장 그 지출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몽골 사람들도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근데 왜 그러죠? 제가 외국인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인가? 사업하는 사람들만의 특징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택을 임대하거나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또는 매매도 마찬가지지만 하실 때 이런 부분 잘 하시고, 뭐 사업상 몽골 쪽과 거래를 하실 때도 몽골 쪽에다가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사업하시면은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내고 해서 중간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의외로 이렇게 꽉 막히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점 잘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촬영하고 편집 다 끝내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 차에 집주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가 2월 18일 날 해외에서 일이 생겨서 출국하게 생겼다. 3월에 한국에 있을 거고 4월에는 일본에 있게 될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 나가는 날 자기가 몽골에 없을 예정이라서 조금 불편하니 그냥 3개월 동안 임대료 올리지 않고 그대로 사는 건 어떻냐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바이버라고 그러죠. 약간 카카오톡 같이 그런 메신저인데, 바이버로 비행기 티켓을 보냈어. 만약에 이사 준비 됐으면 나가도 되는데, 겨우 이틀 됐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 나가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몽골에 없으니까 딴 사람한테 맡기기가 불편해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참, 곧 죽어도 자기가 잘못 생각했어, 그냥 3개월 똑같이 살아 라고 말은 못하고 온갖 핑계를 다 대죠. 2월 자기가 이제 외국에 계속 나가 있다, 불편하다, 비행기 티켓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지금 왔는데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죽어도 자존심 굽히는 건 싫은 거죠. 그냥 어쨌거나 자기가 불편하니 우리 그냥 살아. 이거 되게 기분 나쁜데. 어쨌든 근데 사실 오늘 같은 아파트 옆동에 평수는 똑같아요. 더 싸게 나온 아파트를 오늘 저녁에 보기로 해서 저녁 때 답장을 준다고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파트가 그 여자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남편한테 이래저래 해서 우리가 이사 나간다 라고 얘기했다가 혼난 것 같아요. 너 바보냐? 막 이러면서. 지금 대다수의 제 주변에 있는 몽골 사람들도 그 집주인 참 이상하네, 더하기 못하나,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볼 집이 괜찮으면 어차피 3개월 뒤 이사 가는 게 똑같으면 더 싼 집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도 않고, 일단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죠? 절대로 자기가 잘못 생각했고 이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니까 니들 똑같은 월세 임대료로 살게 해줄게, 약간 이런 뉘앙스라서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